13년도에 첫째를 낳았고 17년도에 둘째를 낳았고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여성이었는데 운동을 좋아하지만 제 몸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던, 제 원래 벗은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 자신이 없었던, 남들한테 보여주기가 좀 꺼렸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이유가 가슴도 작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대가 자꾸 늘어나고 처진 살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탱글 성형외과 오창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형식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바디 성형을 고민 중인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다른 환자들은 어떤 이유로 수술을 결정했을까? 수술 후 뭐가 제일 만족스러웠을까? 하는 다른 사람들의 후기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환자분의 상담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이나 추가로 드리고 싶은 설명을 중간중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수술의 결과뿐만 아니라 환자분이 수술 전 어떤 고민을 했는지, 또 상담 과정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들으시면은 여러분도 성형을 고민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요. 바디 성형은 단순히 외모를 바꾸는 게 아니라 환자분의 삶의 질과 자신감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정입니다. 그만큼 개인의 니즈를 잘 파악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오늘 영상이 그런 부분에서 좋은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환자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 텐데요. 먼저 어떤 분의 이야기인지 수술 전 상담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는 40살이고요. 13년도에 첫째를 낳았고 17년도에 둘째를 낳았고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여성이었는데 운동을 좋아하지만 제 몸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던, 제 원래 벗은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 자신이 없었던, 남들한테 보여주기가 좀 꺼렸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이유가 가슴도 작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대가 자꾸 늘어나고 처진 살 그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목욕탕 가면 왜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막 몸이 좋은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보면은 나도 어른인데 그러셨구나.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랑이 의료계에 종사를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 병원 비교를 해봤지만 팅글이 제일 수술하고 나서도 결과도 좋았고 상처 아무는 정도도 되게 깨끗하게 아물게 되고 그런 후기들을 보고 여기를 결심하게 되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상담을 하면서 원장 선생님이 섬세함이 있었어요. 신랑은 그걸 보거든요. 수술을 하는 손이 섬세한지 안 한지를 그걸 보더라고요. 근데 말로 들었는데 섬세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섬세하세요. 그래서 꼼꼼하시고. 수술 결과도 보긴 했지만 그 섬세함을 보고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 환자분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남편분께서 적극적으로 아내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셨기 때문인데요.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 여성분은 2차례 출산을 경험하셨던 분이에요. 출산 후 가슴 볼륨감의 감소와 복부 피부의 처짐 그리고 복직근 이개 증상으로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첫 출산 후에는 회복이 잘 이루어져서 출산 전에 몸매로 잘 돌아갔는데 둘째를 낳은 후에는 살은 다 빠졌지만 탄력이 돌아오지 않았고 복직근 이개가 생겼던 거죠. 청바지나 달라붙는 원피스를 입으면 배가 나와 보이는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분은 복부뿐 아니라 가슴 쪽에 고민도 있었던 분인데요. 어떤 고민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 가슴이 작기도 했었고 살이 쪘을 때는 이렇게 가슴이 그나마 이렇게 나오는데 점점 살이 빠지다 보니까 이게 또 없어지는 거예요. 납작 가슴. 그런 이유 때문에. 그 가슴이 사실은 가장 만족도가 큰 수술이에요. 바디 성형 중에는. 가슴 성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싶다 있으실까요? 그 자라에 달라붙는 원피스 있잖아요. 가슴이 약간 도드라지는 그 가슴 골이 보이는 약간 그런. 임신 과정에서 커졌던 가슴이 출산과 수유 후에 작아지면서 고민이 커지는 여성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분도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가슴 확대 수술과 복부 거상 수술까지 모두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옷맵시를 망치는 복부의 윤곽의 울퉁불퉁함을 개선하고 가슴 볼륨감을 자연스러움에 초점을 맞춰서 키우는 것을 목표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술하는 날인데 네. 당일인데 가장 걱정되는 게 있으실까요? 가장 걱정되는 건 전신마취 수술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 그런 거 있죠.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저는 뭐 아프고 이런 거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도 낳았으니까. 근데 둘째가 아직 8살이다 보니까 네. 가끔씩 계속 안아달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데 못 안아주는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지금 보신 것처럼 수술 전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고 여쭤봤을 때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전신마취에 대한 걱정은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전신마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데 저희는 이제 상주하시는 마취코 원장님께서 마취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옆에서 계속 잘 모니터링 해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이를 안아주지 못하는 게 걱정이라는 말씀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행히 이분은 남편께서 곁에서 많이 도와주고 지지해 주셨던 분이라 아마 옆에서 잘 도와주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수술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2가지가 있는데요. 복직근 교정을 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배꼽 바로 위쪽이 쏙 꺼져 있어서 일반적으로 하던 것처럼 복직근 교정을 하면 배꼽 위쪽의 함몰이 심해질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복직근 교정 시 배꼽 바로 윗부분을 처리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가슴에서도 신경 쓸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선 흉곽이 돌출되어 있는 새가슴이 꽤 있는 상태여서 유두가 외측 대각선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가슴 보형물이 들어갈 공간을 잘 만들 필요가 있었고 자연스러운 볼륨을 원하셨기 때문에 가슴골과 유두의 위치에서 너무 크지 않은 보형물을 이용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했는데요. 이 모든 걸 고려해서 수술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도 환자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뭐가 힘들었는지 지금은 괜찮아졌는지 등등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수술 후 환자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슴은 힘든 거는 못 느꼈어요. 근데 복부에서 힘듦이 많이 느꼈던 게 피주머니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힘들었던 게 피주머니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피주머니 이게 이동이 힘드니까 피주머니 하고 있을 때는 신랑이 이렇게 세워주고 눕혀주고 계속 해주고 걸을 때는 상관없지만 일어났다 누울 때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누워있으면 이게 호스가 안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고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통증? 그거 외에는 막 불편한 건 없었어요, 저는. 사실은. 신랑도 피주머니 하고 있어서 네가 아마 또 더 아프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그거 떼고 나면은 훨씬 좋아진다고, 진짜. 가슴은 어떠셨어요? 사시고 나서는? 가슴은 이제 제가 워낙 없었으니까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숨을 못 쉬는 거? 약간 답답한 거 그런 게 있었어요. 수술 전과 수술 후에 좀 내 생활이 달라진 점? 달라진 거라고는 항상 이게 없으니까 그냥 옷 입는 것도 대충대충 입고 그러고 다녔다고 하면은 그냥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옷을 고를 때와 내가 예쁜 속옷을 입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 자신감이 생겼죠.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뽕이 커야 되고 그런 거를 골랐다면 아 이제는 그게 없어도 내가 예쁜 레이스 속옷을 입는다든가 화려한 속옷을 입는다든가 예쁘게 입을 수 있겠구나 약간 그런. 가슴도 이제 여자가 된 것 같고 배도 제가 스트레스 받는 그 늘어난 살도 없어지니까 바지 입을 때나 이럴 때 엄마들 아랫배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며칠만 지나면 이제 5개월이신데 네. 흉터 레이저 몇 번 받으러 오셨죠? 세 번째예요. 흉터 레이저를 받으실 때 어떠신지? 흉터 레이저 받을 때 그냥 따끈따끈 거리는 따끈따끈 주사 맞을 때처럼 이렇게. 흉터 레이저 받으러 오시는 거 외에 흉터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어떤 거 있으신지? 연고랑 겔 바로 계속 2가지 연고를 네네네. 받으시나요? 네. 아침 저녁? 네, 아침 저녁으로. 이 수술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잖아요. 엄마라면 좀 고민을 하시겠죠? 네. 그런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두려움을 버리고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내가 전에 완전한 20대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저는 그냥 20대로 20대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제 몸이 그냥. 그냥 탄력이 생기고 하니까 아기 낳고서 너무 우울하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살이라도 젊을 때 해보세요 라고 추천드리는 거예요. 저희 친구도 이번에 애를 낳았어요. 첫 애를 낳았는데 가슴도 그렇고 배도 그렇고 이걸 보니까 나이 들어서 나니까 이건 안 빠지겠지? 너무 고민이다. 자꾸
갖고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가 애기 키우고 나서 애기 앉지 않을 때 그때 수술해. 언제든지 하면 되지. 네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어쨌든 여자는 평생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 만족이죠. 딸은 어떻게 보세요? 다 오픈했어요. 전 이제 다 피주머니 떼고 제가 좀 괜찮았었을 때 오픈을 했거든요. 엄마 수술했다? 아, 그 뭐라고 하나요? 뭐 했어? 둘째는 엄마 나는 작은 가슴이 좋아. 첫째는 그냥 사춘기라서 그렇구나 그냥.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오셔서 원장님의 케어라든가 그런 느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저는 그 원장님의 수술이나 케어들이 되게 섬세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상처 부위가 어떤지, 뭐 어떻게 잘 아물고 있는지 이거를 다 케어해 주시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게 제일 마음에 와 닿았고 상담하시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느꼈어요. 올 때마다 원장 선생님이 해주시니까 네. 더 믿음이 갔죠. 지금의 흉터 만족도는 어떠세요? 지금 흉터 만족도는 아주 많이 만족하고 있어요. 이제 색깔만 조금 연해지면은 이제 못 알아보겠다라 할 정도로 신랑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지금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 시기에는 되게 힘들고 내 몸을 보면은 나도 그랬어. 되게 우울하고 내가 지금 내 몸이 이러지 않았는데 애기 하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가슴도 처지고 특히 뱃살이 되게 고민되잖아. 일단은 애기를 지금은 양육을 열심히 해. 양육을 열심히 한 다음에 아기가 안 안아줘도 될 때쯤 그때 내가 했던 그 가슴이나 복부 이거를 생각을 해서 예쁘게 잘 미래를 잘 살았으면 좋겠어. 사실 이게 되게 고민이 되긴 해. 고민이 되긴 하는데 하고 나니까 나의 일상생활의 만족도가 진짜 100% 올라갔거든. 입는 옷도 그렇고 내가 어디 나가서 어깨를 쭉 펴고 가슴을 펴고 있는 것도 나의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으니까 너도 나중에 돼서 한번 하는 걸 추천을 해. 네, 환자분께서 수술 후에 겪었던 어려움과 만족도에 대한 영상까지 보셨는데요. 출산 후에 육아는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런데 매일같이 거울로 몸을 보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삶이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출산 후 겪는 몸의 변화로 고민이 큰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디 성형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